자, 어제 뭐 채권 쪽 시장에 관한 얘기는 우리 천재 리더님이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 분석 나가기가 무섭게 미국에서 일단 핑계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 이렇게 사실 이게 이 장기 채권이라고 그러는 게 미국의 채권 같은 경우는 뭐 어저께도 이제 보셨겠습니다만 10년물 있고 30년물 있고 그러거든요. 30년물입니다. 30년물 뭐 이런 거 저기 뭐 이런 게 어느 날 갑자기 금리가 확 올라갔을 리는 없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예전 과거에도 그랬었는데요. 2016년에서 2017년까지 그래서 약 1년 반 정도 동안에 지금처럼 삼성전자가 슈퍼 차력 쇼를 벌인 적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지수를 쭉 끌어올렸던 3전 랠리라고 하는 게 지금뿐만 아니라 2017년도에도 3전 랠리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 3전 랠리를 꺾어버렸던 게 뭐였냐라고 하면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 차력쇼 이전에 바로 직전에 삼성전자의 차력쇼는 2017년 랠리에 있었다. 그죠? 지금 하나 에어로를 할 생각이었는데 천재리님 하시네요. 자, 2017년에 이겁니다. 이 차력쇼를 이렇게 벌려왔을 때 이 차력쇼가 꺾어졌던 게 뭐냐면 채권이에요. 이거 2018년 2010 들어가면서 이제 채권 쇼가 이제 채권 쪽으로서 이제 금리 우려 불거지면서 이 시세를 완전히 꺾어버려가지고 작사를 내버린 적이 있죠. 지금도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들어가고요. 지금 딱히 뭐 이제 늘 반복되는 우려 그거 가지고는 지금 먹히지가 않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 섹터가 지금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장세 열리면 남북 경협 같은 경우도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딱 두 개 섹터밖에 없죠. 자, 이쪽에서 자, 지금 하나 에어로는 우리 천재 리더님이 분석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종목을 바꿔서 들어가겠습니다. 2차 환불입니다. 자, 2차 환불의 경우에는 자, 이게 실적이 이제 지난 주말 14일에 발표가 됐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피 자, 이 14일 날에는 워낙에 많은 숫자의 종목들이 한꺼번에 실적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거 업데이트 안 된다. 그래서 일일이 찾아보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뭐 의견 거절을 받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좀 반기 보고서에 문제가 생기는 기업들 같은 경우 어저께 무더기로 작살이 났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제 실적 이제 하나씩 끄집어내 가지고 소새끼도 아니고 되새김질하는 흐름으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 종목이 2차 환불의 경우는 바로 직전에 한번 분석이 나갔던 종목인데요. 직전에 한번 분석이 나왔던 종목인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굳이 실적을 까볼 필요도 없는 종목이에요. 이건 실적을 사실상 까볼 필요도 없는 종목이 되겠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밑으로 이제 살짝 위에 들어갔다가 슈팅 들어갔다가 이제 중기 추세표 막히고 밀려 내려온 다음에 짧게 그죠? 단기 라인에서 지금 다시 되돌리는 흐름 들어왔죠. 자, 이건 실적을 볼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가 우선 이 종목에 지나간 실적을 취급하면 화장품주라 가서 모두가 다 실적이 좋은 거는 아닙니다. 화장품이라도 실적 좋은 놈들이 있고 실적이 멍충한 놈들이 있고 지난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분석을 해드리면서 이찬불과 토니모리 두 개의 종목을 매년 최대 실적이 나면서도 심히 억울한 중소형주다 하는데 토니모리는 이번에 실적이 조금 좋지 않으세요. 토니모리는 대표적인 중국주라고도 얘기를 드렸었죠. 토니모리는 실적이 좋지 않은 바람에 2차 환불의 경우에는 자, 그러면 얘도 토니모리처럼 그렇게 잠깐 삐걱거리는 실적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얘는 그럴 가능성이 애초부터 없었어요. 왜냐고 하면 자, 이 토니모리는 이렇게 해서 실적이 조금 좋지 않은 실적이 예상 외의 실적이 이렇게 좋지 않은 실적 나왔다면서 어저께 이렇게 꼬라 박았죠. 자, 근데 2차 환불은 왜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 들으면 앞에도 2차 환불을 설명을 드릴 때 쭉 설명드렸던 게 있죠. 우선 얘가 최저평가라는 거 그건 별개로 빼고요. 자, 2차 환불의 자회사 네오팜이 있습니다. 네오팜. 자, 이 네오팜은 2차 환불에 아예 연결 자회사로 정식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오팜의 실적이 그대로 2차 환불에도 반영이 됩니다. 그렇죠?
이차한불 대주주 41%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 이 이차한불의 경우에는 먼저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2분기 실적 436억, 영업이익 98억. 이렇게 해서 뭐 순이익은 전분기보다는 조금 모자라긴 합니다. 근데 사실상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냈죠. 그러니까 분기 최대 실적을 내고 이러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이차한불의 경우에는 원래도 이제 자회사에만 기대해서 가지고 삐걱거리고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니죠. 자회사도 잘 나가고 얘도 잘 나가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해서 최대 실적을 경신해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192억이 나왔고요. 이번 1분기에 68억이 나왔으니까 요것만 계산하더라도요. 그래서 지금 순이익이 더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이 훨씬 더 높은 상태로 나오고 있죠. 68억인 거 요거만 그대로 계산한다고 하면 뭐 간단하게 280억 나오지 않습니까? 가볍게 깨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원래도 이렇게 이제 본업도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자회사인 네오팜이 좋은 실적이 이미 선행적으로 먼저 발표가 되었습니다. 뭐 그러면 뭐 이거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봐야 돼? 자,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있죠. 뭐 봐야 돼? 굳이? 뭐 볼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실적 살펴보게 되면요. 자, 이게 전망치가 안 나오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실적 받을 때하고 P자로 표시만 하고 숫자가 안 나오죠. 이거 업그레이드 되려 그러면 일주일 이상 걸린다라는 얘기 드렸습니다. 자, 전분기가 427억이에요. 여기도 이 이차한불의 경우도 마찬가지 직전 1분기가 최대 실적이었거든요. 1분기가 최대 실적이었는데, 자, 그 가볍게 넘어서 497억. 전분기보다 20% 조금 안 되게 늘어났죠. 그리고 전년 대비로 친다면 전년에 373억 나오고 497억이 나왔으니까 120억, 30%, 35% 증가해요. 전분기 대비, 전년 대비 매출. 그리고 순이익은 작년에 제일 안 좋았던 때가 2분기입니다. 2분기에 제가 보시는 것처럼 39억 나와서 제일 안 좋았던 때가 작년 2분기인데 이번 2분기에 73억이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거의 더블 가까운 수치 나오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또 내려가면 당기 순이익이 145억이 나왔습니다. 145억. 자, 그러면 지금 상반기에만 141억과 145억, 286억이에요. 상반기에만 286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략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된다라고 하면 작년에 이제 326억에 160억 지배주 순이익 167억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 분기 같은 경우에 보면 작년 이렇게 벌써 여기서 이제 94억이 나와 있고요. 지금 벌써 작년 전체 순이익에 가깝게 들어가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PR이 14.58배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상반기만 실적이 작년 실적에 접근하는 수치가 나오니까 이게 PR이 7배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원래부터도 최저평가에 해당되는 종목이었는데 화장품주가 그렇게 올라 들어가고 자회사인 네오팜이 이렇게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화장품이 그렇게 올라가고 자회사인 네오팜이 이렇게 올라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거 급게 이건 무슨 일이 생겼냐면 우리가 흔히 보는 일반적으로 보는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만 올라가고 코스피는 시장이고 코스닥은 시장도 아니다. 대형주만 종목이고 중소형주는 종목도 아니다. 이거 우리 흔히가 보는 현상이잖아요. 여긴 거꾸로 돼버렸습니다. 자회사인 네오팜은 주가가 이렇게 위로 올라 들어가서 시가총액이 3,700억이에요. 3,700억인데 모회사인 이츠한불의 경우에 시가총액이 2,500억밖에 안 됩니다. 기한 일이 일어났죠. 코스피 종목이고요. 코스피 종목이 코스닥에 있는 자회사보다, 그것도 이츠한불이 순수 지주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숫자 보면 나오잖아요. 이 순수 지주사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총액이 2,500밖에 안 돼요. 이건 뭐 희한한 현상이 일어났죠, 이거.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왜 얘가 이러고 있어야 되는지. 예? 자, 한마디로 이건 전형적인 수급밖에 없어요, 이거. 딱히 지금 유명하지 않고 수급밖에 없다. 그래서 산업 쪽에 최근 같은 경우도 그래서 현저한 저평가에 걸리다 보니까 외국인만 드립다 사고 개인들 다 때려 팔아버리고 있고요. 개인들이 이렇게 연락이 때려 팔고 있으니까 기가 슬쩍 껴가지고 이렇게 깔아서 누르고 있고,
말도 안 되는 가격 아닙니까? 예? 지금 이게 차이가 얼마가 나는데, 예? 그 네오팜의 실적도 여기에 다 반영이 된다니까요. 여기 예? 자회사니까 그 네오팜의 실적도 여기 그대로 주식회사 네오팜 연결 대상 회사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네오팜에 나왔던 그 실적에다가 자기 자신이 또 사업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다가 지금 체이싱 레빗 같은 거 이런 거 지금 잘 나간다는 얘기죠. 굉장히 잘 나가. 그러니까 자회사도 잘 나가고 나도 모 회사도 잘 나가고 자회사도 잘 나가고 그런데 이건 뭐 하는 꼬라지입니까 이거 2,500원. 아주 희한한 일이 일어났죠. 예? 아니 희한한 일이었죠. 결국에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결국 수급밖에 없어요. 전부 수급쇼죠. 수급쇼. 자 여기도 똑같습니다 구조가.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보신 것처럼 단지 요 딱 2차예요. 개인 투자자들 다 때려 팔고 있죠. 개인 투자자들은 다 때려 팔고 있고 외국인 열심히 사고 있고 여기는 기관이 숏 커버를 들어옵니다. 기관이 그 전에 이제 박스 치면서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내 박스 치고 있었죠. 내내 박스 치고 있던 거를 외국인이 들어와가지고 밀어붙여버려가지고 이런 데 같은 데 보면 전날 거래량이 28,000주밖에 안 되는데 외국인이 48,000주를 지르고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박스를 뚫고 넘어 들어가 버리자 기관들 같은 경우에 커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숏 커버가 아니고 숏 스퀴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살래야 안 살 수가 없다. 외국인들이 지금 너무 들어오지 않습니까? 45,000, 52,000, 45,000 이러고 지금 밀고 들어오니까 이러다가 야 큰일 났어 이거 우리 이러다 잣될 것 같아. 빨리 사야지 이거죠. 숏 커버죠 이거. 이 숏 커버가 들어왔다라는 거 네오팜은 숏 커버가 들어왔고 이찬불은 숏 커버가 들어오지 않았다. 딱 그 하나의 차이로 이런 어마어마한 편차를 보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화장품 수혜 똑같이 받고요. 둘 다 똑같은 화장품이고요. 화장품 수혜 똑같이 받고요. 자회사 실적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여긴 1,534억에 192억입니다. 네오팜 포함해서. 자, 네오팜의 실적은 네오팜도 나쁘진 않죠? 같은 경우 네오팜 1,300억에 288억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여기 두 개 합치면 지금 상반기에 매출이 지금 800억 정도 되네요. 800억 정도. 자, 800억 정도 되고요. 여기 이제 900억 들어가고 있고요. 이제 지분이 40%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 액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조금 더 많은 상태. 그러니까 이제 네오팜분의 이제 지분법 이익을 제외하고 계산하더라도 네오팜까지 합치게 되면 네오팜보다 조금 더 위쪽에 그렇죠? 이제 요 같은 경우 이제 해외 쪽에서 이제 조금 갈라 먹다가 같은 경우는 지금 네오팜보다 실적이 조금 낮잖아요. 이게 이익이 그러니까 이제 이 케이스도 저 앞쪽에 넣은 코스맥스나 이거 두들겨 팼던 케이스하고 똑같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외 쪽 같은 경우가 조금 부진했었는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만회돼가지고 차들어오면서 최대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그래서 뒤쪽에 얘기되는 것처럼 자 이제 이렇게 돌아 들어가게 된다면 이거 커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딱 이 케이스로 본다면 이거 뭘 계산해야 되냐 그러면 이건 한국콜마형이 아니라 이 코스맥스 유형 뒤에 저 실리콘 툴처럼 뒤쪽에 이렇게 민기적 뚫고 나가는 요런 그림으로 놓고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이찬불은 보신 것처럼 어쩌다 이게 저번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게 단발형 종목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평가주죠. 그러니까 단발형이 아니라 이렇게 꾸역꾸역 밀고 나가는 형태로 들어가는 꾸역꾸역 밀고 나가는 이런 형태로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 됩니다. 이렇게 꾸역꾸역.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이렇게 코스맥스 지금 올라오고 있는 저런 유형이 되죠. 워낙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일단 올라 들어온 건 지나갔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N자형 유형으로 뚫고 넘어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수급이 개선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이제 털고 빠져나가는 사이에 거기서 야금야금 붙이고 그러고 중간에 자 이게 현재 거래 정도 수준 전일까지 나왔던 이 정도의 수준으로는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밀고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오늘의 경우에는 이제 좀 수량이 조금 많습니다. 오늘 이제 좀 더 늘어나세요. 이제 이 정도 수량만 돼준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앞서 나왔던 네오팜처럼 막 4만 5만 주씩 연속적으로 지르고 들어오는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 거래량이 늘어나고 외국인이 같이 숫자가 네오팜처럼 동시에 늘어난다라고 하면 뭐 거의 확인 사살이 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보통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 종목으로 이 케이스 경우도 끝까지 못 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신 거 있잖아요. 이 찬불은 끝까지 때려 팔고 네오팜을 사버리면 돼요. 네오팜을 그냥 쫙 갖다 붙여버리면 됩니다. 하나오션 끝까지 때려 팔아버리고 현대중공업을 사버리면 되는 거고요. 하나에어로 끝까지 때려 부셔버리고 현대로템을 사면 되는 거고,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그대로 끝까지 파는 거 그냥 끝까지 때려 팔아버리고, 그리고 대신해서 LS일렉을 잔나게 사버리면 되죠. 그러면 얘네 손해 안 입거든요. 우리 기관이 주로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자, 이쪽에서 수급은 계속 안 좋은데 네오팜은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케이스 하나, 기간이 가장 실질적으로 확률이 높은 케이스입니다. 그 외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지르고 오거라면 얘네들도 방법이 없어요. 보신 것처럼 우리 기관들의 전형적인 강약 약강 애들 아닙니까? 외국인들이 저렇게 지르고 들어오면 쪽도 못 씁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저 위에서 두들겨 맞고 그러고 이렇게 하나 둘 한 가닥 더 들어오게 될 거예요. 더 들어왔다가 다시 돌아 들어가는 그 순간을 노려라 이거죠. 이렇게 위로 따라 붙지 마시고, 이렇게 돼 있는 구조 같은 경우는 그 기관들 안 들어오는 거 여러분들 한두 번 보신 거 아니잖아요.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지금 장세가 조금 비리비리합니다. 지금 뭐 어제처럼 오늘도 이제 상승 종목의 수가, 상승 종목의 한계가 있는 딱 정해져 있는 종목들만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화장품주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 반도체가 자빠지니까 지금 바이오가 빨간불 켰다 파란불 켰다 하고 있습니다만, 저기도 이제 또 빨간불 켜고 돌아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단기다 그러면 경협이죠. 남북 경협 이런 거, 이런 것 같은 경우 이제 딱 그때 짝에 맞는 제 천지 리돈 같은 경우도 딱딱 이게 모멘텀 돌아들은 거 보고 아주 기가 막히게 지금 쏙쏙 골라서 뽑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내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요렇게 이렇게 딱딱 그 테마 맞는 거 뽑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가장 결정적인 게 실시간으로입니다. 실시간으로 딱딱 잡 뽑아가지고 드린다라는 얘기예요. 저희 같은 경우 어저께 삼성 공조 같은 거 그 이제 가짜 종목이지만 이거 뭐 당길 것이다 그러면서 그 딱 종목추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동안에 쭉 올라들어서 상한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분석 상한가 갈 겁니다라고 제가 처음 스타트부터 딱 찔러놓고 시작을 했죠. 내용은 안 좋게 얘기 드렸습니다만 상한가 간들 거다라고 일단 스타트에서 먼저 얘기 드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 게 지금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 그거 뭐 그냥 끼어들어 가지고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삼성공조 어제 나왔던 거 그런 거. 자, 그 요런 것도 딱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약세장에서도 약세장이라고 다 내리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도 여러 번 보여드렸잖아요. 약세장이라고 다 내리는 거 아니에요. 앞서 제가 지수 개박살나고 그 난리칠 때 중내산에 여러분들 뭐 한강 가네 마네 이러고 있을 때 100%짜리 스트레이트 100%입니다. 이런 거. 자, GNC 에너지도 있고. 이 두 종목만 여러분이 잡았다고 생각해 봐봐요. 지수 하락이라고 뭐 신경 쓸 거 있겠나.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